도대체 한국이 뭔데 자꾸 다들 이렇게 얘기해? 교수님도 친한파 아니에요? 여기는 영국 옥스퍼드의 강의실 한 학생이 얼굴을 붉히며 교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모습을 본 다른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짓는데요. 다른 학생들은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학생은 왜 이렇게까지 이런 반응을 보이며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샤이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문화학과를 전공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인간의 삶과 문화를 탐구하고 새로운 문화를 상상하며 기획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기 전 마지막 수업을 듣던 도중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각자 각국의 나라로 나누어져 그 나라의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는 수업이었고 이를 통해 그 나라와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인기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평소에 아시아 국가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일본의 영화나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어서 일본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권 나라 중에 가장 우수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왕 가는 거 가장 멋진 나라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높은 시민의식과 더불어 사람들도 친절하다는 얘기를 익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일본으로 가는 추첨에서 떨어졌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추첨되었습니다. 한국은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였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주위 동기들은 저에게 엘리샤, 한국으로 가게 된 걸 축하해. 한국은 정말 어느 누구나 가고 싶은 나라야. 모든 사람들이 부러운 눈빛을 보이며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요즘 한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문화와 음식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일본처럼 선진국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고 무슨 장점들이 있길래 이렇게 말하지? 나는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좋은데 말이야. 실망한 마음은 가득했고 어쩔 수 없이 3일 뒤에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속하는 한국은 아직 덜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오기 전에 찾아보는 것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일단 내리자마자 가장 놀랬던 것은 재빠른 일처리 속도였어요. 저희 영국에서는 입국이나 출국을 할 때 너무 더딘 속도와 일처리로 인해 항상 출발하기 4시간 전에는 와서 절차를 기다려야만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처리 대부분을 QR코드를 찍고 나가면서 신속하게 일들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한 아이나 노약자 분들은 공항 직원분들이 다가와 기다리기 힘드니 다른 쪽으로 안내해 주시면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던걸요. 우리뿐만 아니라 옆줄도 금세 입국 심사줄이 짧아지며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처리는 정말 영국에서도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도착한 인천공항은 정말 크고 너무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인천공항만큼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곳은 없다고 감탄하였어요. 공항을 기웃거리면서 구경하는 것을 멈췄어요. 배가 고팠던 저는 가장 가깝고 눈에 보이는 식당을 들어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설치가 되어 있었답니다. 직원분이 오시지 않길래 태블릿을 눌러봤는데 영어 메뉴가 있더라고요. 태블릿을 보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고 주문과 더불어 그 자리에서 카드로 결제까지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영국보다 기술력이 훨씬 발달한 느낌이었어요. 주문한 지 5분 정도 되었을 때 주문한 음식이 바로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패스트푸드처럼 이렇게 빨리 음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푸짐한 양과 저렴한 가격 역시 너무 좋았습니다. 맛은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메뉴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주문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밥이라는 메뉴였어요. 안에는 다양한 야채들로 구성되어 있고 쌀로 지은 밥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던 김밥은 매우 먹기 편했어요. 또한 요즘 영국에서는 건강에 대해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김밥에 들어간 재료 구성을 보니 영양적으로도 매우 우수해 보였어요. 고소한 냄새와 적당한 밥의 찰짐, 여러 가지 야채들의 조화가 일품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지만 맛은 어느 누가 와도 다 맛있게 먹을 수 음식인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한 후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지하철은 편리하게 인천공항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역도 너무 깨끗하고 멋졌어요. 게다가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승객의 안전에도 책임지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지하철역에 보통 노숙자나 약에 취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따로 나라 차원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눈살을 찌푸릴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모니터를 바라보니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도 상세히 나와 있고 딱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하고 모든 것들이 편하게 되어 있어서 처음 온 사람도 안심하면서 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한 뒤에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부산에서 열리는 프로젝트에 참석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참여한다고 들어서 설레임을 안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죠. 이동 시간이 길어서 잠시 눈을 붙이고 저녁 시간에 밖을 구경하려고 나갔지요. 서울이 아닌 지역이라 치안에 대해 좀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멀리까지 왔으니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밖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아무 걱정 없이 거리를 걷고 있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너무 밝은 표정으로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치안에 대해 걱정한 게 너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한국은 매우 안전해 보였어요. 부산은 회가 유명하다고 해서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부산의 자랑 광안리를 추천해 주셔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잘 몰랐는데 기사님께서 너무 영어를 잘하셔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친절하게 저를 횟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택시기사님을 포함해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언어 때문에 불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횟집에서 추천을 받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시킨 것 말고 사장님이 계속 음식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외국인이라 덤탱이를 씌우시려고 하시나? 나중에 나갈 때 너무 많이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직원을 불러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직원분은 이 전부가 무료라고 먹으면 된다고 하시는 거 있죠. 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전부 프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회만 시켰는데 말이죠.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음식들은 하나하나가 요리 같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생선을 간장과 함께 만든 음식은 너무 맛있어서 나중에 레시피도 물어봤어요. 이런 모든 질문도 친절하게 답해주셨고 메인 음식으로 나온 회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 미슐랭 음식점에 와서 대접을 받으며 먹는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광안리 해변에서 도착하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넓게 펼쳐진 바다와 화려한 불빛으로 이루어진 광안대교가 눈에 들어왔어요. 잔잔한 물결에 발을 담그니 기분까지 평온해졌어요. 이동 시간도 많았고 한국에 대해 걱정도 많았거든요. 나름 긴장도 많이 하였었는데 바다를 걷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며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꿈만 같고 황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한껏 여유로워지고 호텔로 느긋하게 이동하였고 다음날 일정이 빠듯했기 때문에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편안한 침대와 더불어 쾌적하게 잠을 잤더니 너무 개운했고 제가 공항이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에 대해 깨끗하다고 했지만 숙소까지도 정말 너무 청결하였습니다. 침구류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샤워시설까지 어느 하나 빼먹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정말 저렴했어서 너무 완벽한 숙소라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영국에선 3배 정도 가격이 비쌌거든요. 아침에 나와 저는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기관에 방문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산의 백스코라는 곳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규모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청난 크기는 저를 설레게 만들었죠. 그곳에선 한국의 전통 문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음식들을 선보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은 건 요리사분들의 움직임들이었어요. 체계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서로 호흡을 맞추고 많은 대화 없이도 척척 만들어갔고 세분화가 되어 있어 자신이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지를 아는 것만 같았어요. 또한 관련된 분야의 교수님들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식재료 부분에서는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남달랐고 기후나 땅의 토질에 따라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품질이 좋은 재료만을 엄선한 모습이었고 그것을 다루는 분들도 위생관리까지도 철저했으며 다양한 음식들을 선보였어요. 한국의 음식들은 조리 과정뿐만 아니라 영양과 품질 재료의 분배까지도 신경 쓰는 모습이었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느끼는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고 보기만 해도 맛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음식을 건네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접 맛을 보게 되었는데 세상에 처음 느껴보는 맛과 향들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접해보지 못했던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들이 나는지 신기했고 너무 신선했으며 재료 본연의 향과 맛들이 일품이었어요. 우선 비주얼부터도 색감을 고려해 아름다웠습니다.
채소류, 고기류, 생선류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 같았어요. 또한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과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예절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었는데 소리를 내며 먹지 말아야 하는 것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밥에 꽂으면 안 된다는 내용들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보통 밥과 국 여러 가지 반찬으로 이루며 있었어요. 옛 시절부터 여러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을 고려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상 차림을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효 음식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 김치나 매실, 장아찌 같은 음식들은 소화를 돕는 작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며 식사를 만들었다는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저희 영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영국 대부분의 요리는 하나의 요리에 집중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또한 영양적으로는 고려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영국의 음식은 한국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첫날 먹었던 회에 대해서도 교수님들께 질문을 해보았는데 그런 회들조차도 먹는 순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서가 맛과 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들으니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들과 체험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배도 부르고 긴장했던 것도 풀리니 잠이 쏟아졌어요. 눈을 떠보니 다음 날이 되었고 출발해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 다시 서울로 갈 때는 일부러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버스에서 바라본 차창 밖의 모습은 멋진 빌딩과 건물들로 화려하게 수놓았고 눈에 띄었어요. 도심지를 벗어나 한국의 시골 풍경은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 자연 풍경들과 논밭들이 예뻤고 울창한 나무들과 산들은 아기자기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푸른 잔디와 들판의 모습들은 서양에서의 들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고 곳곳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에 매료되었답니다. 경치를 구경하며 잠시 눈을 붙였더니 어느샌가 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수속을 밟고 영국으로 가는 도중 일본에 잠시 경유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미리 구매했어요. 한국에서 이 정도로 좋을 줄 모르고 일본을 가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경유 일정을 잡았거든요. 한국에서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금방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어요. 한국과 비교가 되어서 그런지 일본 공항은 쾌쾌한 냄새와 함께 디지털화가 조금 덜 된 느낌이었습니다. 수속을 받는 도중 사용하는 공항 모니터나 손가락으로 지문을 판독하는 기계들은 조금 옛날 것들처럼 보였어요.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탔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전과 종이로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어요. 한국과는 사뭇 달랐죠. 한국에서는 모든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드를 쓰고 있었거든요. 음식점이며 대중교통 모든 곳에서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모습이었어요. 일본도 한국처럼 IT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실생활에는 잘 적용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어요. 일본은 지금도 장인 정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지도부층들이 이런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을 보았어요. 또한 사회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취직하려 하지 않는 기이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지향한다 하더라고요. 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발전해 있고 가장 우수한 나라일 거라는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일본에서는 하루를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기대와는 다른 느낌을 받으며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너무 좁은 방과 침대, 그리고 화장실까지 모든 것은 서양 사람인 저한테 있어서 너무 작은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은 미니멀한 숙소들이 대부분이라 했는데 이렇게까지 좁을지는 몰랐거든요. 프론트로 내려와 호텔 직원분께 좀 더 큰 방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침대 2개짜리 방은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꿔 들어갔는데 방은 커졌지만 침대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든 것이었죠.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를 하고 짐을 대충 풀었어요. 짐도 풀기에는 너무 작은 방 구조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짐은 풀지 않은 채 가까운 곳에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로 붐벼 있었고 자리를 잡고 주문을 했습니다. 한국처럼 일본도 간단한 밑반찬이 나왔고 음식을 즐겨보려 하였습니다. 음식점의 직원분이 매우 친절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 조금 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과함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고 계산을 하려 했는데 밑반찬이 요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려고 직원을 불렀지만 영어를 못하는 직원분은 저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어요. 가게의 모든 직원들은 영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듯이 행동하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설명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 가게 사장님은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이렇게 유명한 식당에서 외국인 관광객한테 이런 대우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옆에서 식사를 하시던 노부부께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너무 속상해하는 것 같으니 제가 계산을 대신 해드릴게요. 울지 말고 남은 여행 재밌게 보내세요. 능숙한 영어로 말을 해주시면서 저를 위해 계산을 해주셨고 너무 감사했어요. 나가는 길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 여쭤봤더니 그분들도 한국에서 여행 오신 한국 부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었죠. 혹시나 이 사연을 보신다면 꼭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본에 도착한 순간부터 하나하나 순간들이 한국과는 매우 비교되어 갔어요. 이런 일본의 모습이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지냈던 느낌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더 비교가 되는 것만 같았어요. 공항의 모습, 대중교통, 숙소, 심지어 음식과 사람까지 어느 하나 한국보다 나은 점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왜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한 제가 한심스럽게 생각이 되었어요. 하루를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고 영국에 돌아와서 이번 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각자마다 배정된 나라를 경험하고 온 학생들과 내용들을 교류하였어요. 또한 교수님과 함께 솔직하게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저는 발표를 끝마쳤죠. 교수님도 한국에 대한 문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제 얘기에 많은 이야기들을 덧붙여 주시며 한국과 일본에 대해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우수한 나라예요. 그들의 국민성과 비약적인 발전들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며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또한 한국의 정의라는 문화는 모든 분들이 나중에 꼭 겪어봤으면 하고 그들의 친절함을 느껴봤으면 합니다. 그때였어요. 참여했던 학생 중에 갑자기 누군가 일어서며 교수님께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쳤어요. 너무 편파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라면 중간에 입장을 고수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은 일본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하게 다른 학생들도 일본을 여행하거나 경유하면서 느꼈던 부정적인 얘기들을 쏟아냈어요. 그들도 역시 저랑 같은 생각과 느낌을 받았고 교수님과 저의 얘기들을 뒷받침하는 경험들을 얘기했죠. 교수님에게 따졌던 학생은 이야기들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강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나고 많은 매력적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이야기만큼 큰 임팩트는 없었어요. 한국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매력적인 나라였고 다른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도 인정을 했어요. 이러한 한국에서의 느낌을 공유하고 싶었고 한국에서 배워온 음식들도 만들어 왔었습니다. 레시피를 물어봤던 생선 간장 조림까지 만들었어요. 이를 먹어본 사람들은 저에게 다가와 극찬을 해주었고 그들에게도 레시피를 공유해 드렸어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더니 준비한 보람을 느끼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고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과 추억은 저한테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은 정말 여러모로 멋진 나라라고 느껴졌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고 한국의 역사나 문화까지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K-팝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의 BTS에 빠져서 하루라도 노래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죠.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이 너무 좋았어서 당장 취업을 하기보다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보려 해요. 한국만 생각하면 항상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곳에서 느꼈던 따뜻한 정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을 바뀐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한 달 뒤면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될 텐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음식을 먹어보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는 어디일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거나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